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멘탈 방송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이 조롱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롱도 롱이다 라는 이제 요즘 유튜버에서 명언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 소포가 좀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속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역시나 사람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도만큼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이제 보게 되면 리플이 요즘 25년도에 가장 핫한 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리플이 항상 핫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로지 비트코인만 아주 명확하게 우상향 형태를 보여주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트렌드 코인, 알트코인들은 저는 다 트렌드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마다 가장 강력하게 인기를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가장 트래픽도 제일 많이 나오면서 가장 SNS에서 가장 파급력을 주고 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리플도 대부분 이제 17년도 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가격도 싸고 했으니 관심을 좀 갖다가 21년도 때 이제 불장 오니까 와, 누구나 다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때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21년도 때는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게임파이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코인들은 그냥 그저 그런 정도만큼만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나는 이 코인을 계속 믿겠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모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순간에 있는 이런 기회도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기회를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죠? 대부분 상패 가능성이 여전히 나오면서 이런 거래 지원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정치적 색깔은 없지만, 뭐 국힘 스팀 달러 거래 종료 투자자 피해 우려가 좀 보여진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드를 좀 더 올려가지고 하는 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꿈을 꾸는 사이즈가 다 다르는데, 그 꿈에 따른 그 사이즈를 누군가는 이제 절묘한 운과 또 타이밍에 잘 맞춰가지고 잘 매도를 하지만요, 또 기회를 줬음에도 매도 포인트를 잘 놓쳐가지고 그 기회가 다 날아가는 형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큰 돈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코인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안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몇 배씩은 뛰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산이 다 녹아버리다든지 이렇게 상장 폐지가 나오는 경우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고, 그리고 때가 오면 내 코인도 오른다. 그리고 알트코인도 전체적으로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오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고통이 오면 즐거움이 오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좀 놀았으면 그만큼 고통도 꽤 오래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앞부분에 좀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뒷부분에 좀 고통이 덜해요. 앞부분에 좀 즐거움이 컸으면 뒷부분에 약간 좀 재미와 흥미,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흥이라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 도파민을 앞부분에 너무 많이 땡겨 쓰게 되면요,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다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어르신이 이제 이런 일침을 또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쌓여있는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온다. 근데 방구석에서 계속 있다 보면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보면은 전문성이 좀 키워진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떤 분야이든 간에 이제 스킬업이 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5년, 10년 그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 이제 비로소 내가 어떤 부분에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되더라라는 걸 어르신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약간의 기다림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손해를 크게 보고 시장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점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점을 가져갈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번 멘탈 방송에서는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투자에 관해서는 내가 지루하고 내가 싫다라고 해도 투자 시장의 입맛에 맞게끔 내가 그 스타일을 꾸준하게 맞춰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는 그 회사 안에서 어떠한 뭐 동적인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다 불편한 이야기를 다 감수를 하면서도 돈을 벌지 않습니까? 월급도 받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시장 안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는 건 그 기간은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진짜 짧게 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에는 그 기간 동안은요,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은 진짜 고통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 고통 지수를 역경 지수를 잘 견뎌내야 그 다음 진정한 성인으로 갈 수 있고요. 투자 시장도 그 단계를 잘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투자 시장에 먼저 들어왔으면 어차피 나중에 또 돌고 돌아서 한 번 또 오거든요. 한 3, 4년 뒤에 또 오게 됩니다. 왜냐면 인생은 후회하고 나서 진정한 내가 필요한 게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뭘 할 걸, 뭐, 이때까지 미뤄두지 말고 미리미리 해둘 걸 했던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도 이왕 시작을 했으면 어차피 내 인생에 아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라도 실패를 몇 번 포인트를 짚더라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뭐 실패하거나 또는 중간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또는 내 위에 내 부모가 투자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또는 내 배우자가, 또는 형제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서도 투자 부분에 있는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뭐 왜곡이 되어져 있어, 문제가 많아, 또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야 돼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여러분들이 막 동조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나만 안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일총 관계이다 보니까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괜히 이런 부분에 따른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기회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25년도 중에 이제 2년 지나면 또 유예 기간도 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산자산위원회 부분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기사 내용도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요. 주식시장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과연 코인 시장은 첫 단추부터 잘 돌아갈까? 근데 가끔 신문 기사 내용 보면요.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개판입니다. 네, 기대가 별로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길을 좀 잘 가시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저 말고도 아주 힘든 사람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다가 기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한테 어차피 줘봐야 어차피 세금의 재분배로 인해서 기부하는 쪽으로 그 돈이 잘 안 흘러가요. 왜냐면 어차피 행정부는 여기다가 지정을 주고요. 이 컨설팅이 또 이 하청을 또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미션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여기에 중간에 조사하는데 조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떨어지는 비중이 10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달돼서 들어가는 비중이 한 3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다가 그냥 곧바로 꽂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뭐 공제도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에 따른 그런 어찌 보면 인생의 뭐 명예에도 좀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인 좋은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내 것만 왜 안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다리고 또 꾸준하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옵니다. 띄엄띄엄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벌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많은 주변인 분들을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시장 안에서도 저 사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해도 당연히 저런 시장 안에서 아예 나쁜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저런 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저렇게 돈을 쓰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알리는 캠페인 형태로 저는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이제 연초이니까 성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